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 이런 거 학습했었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크게 나누면 두 개, 생물적 요인이랑 미생물적 요인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생물적 요인에는 그 역할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개체군이 있을 수 있는데, 생산자의 역할, 소비자의 역할, 분해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안내드렸고, 생물적 요인은 환경 요인입니다. 빛, 온도, 공기, 물, 토양 이런 것들. 그래서 빛이 생명체한테 어떻게 영향 주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줍니다. 빛의 세기, 빛의 파장, 빛의 주기였고,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양역, 음역 있었고, 양지식물, 음지식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장에 영향을 받는 것이 해조류의 이런 분포 같은 게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홍조류인 김, 녹조류인 파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해산물에 관심이 좀 많으시면 미역 같은 거 한번 보시면 미역 줄기 보시면 갈빛이지 않던가요? 네. 뭐 갈조류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마는 자세히 보면 초록빛이 가깝거든요. 녹조류에 들어갑니다.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대표적으로 또 홍조류에 우묵과살이라고 있어요. 알아요? 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뭐 한천 만들 때 쓰는데, 곤약 같은 거 만들 때 얘 끓이면 끈적한 액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묵과살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험에 예전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얘네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물이 있는지 조류가 있는지 안 물어볼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수능 준비할 때 제가 뭐 특강을 개설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개설하기로 했거든요. 필요한 친구들은 알아서 오셔서 들어보면서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그다음에 빛의 주기, 빛이 비춰지는 시간에 따라서 식물이 어떻게 영향받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닝글로리를 토대로 얘기했었고, 나팔꽃. 그래서 밤이 길 때 꽃을 피는 애도 있었고, 밤이 짧을 때 피는 애도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 그래프 보고 파악할 수 있으면 좋고,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은 빛의 주기가 식물한테 영향을 준 거구나가 핵심입니다. 온도도 영향 주고요. 온도에 따라서 이 위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나타내던, 온도에 따라서 나타내던, 위도가 0도에 가까운 적도로 갈수록 따뜻해지는 건 여러분이 알 겁니다. 위도가 높아질수록 추워지는 건 알 거라고요. 그래서 위도랑 온도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움직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의 여우도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모습이 전혀 달랐고, 그거에 대한 거는 다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이렇게 적응하듯이 식물도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적응한 형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요거 했죠? 네, 서리 맞은 홍시가 예전에 비쌌는데 왜 걔가 달아졌는지에 대해서 과학적 원리를 안내했지만, 이것도 역시 핵심 내용은 온도가 생물에 영향 준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육식물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랑 봐봐, 곤충, 절지동물의 갑각, 그 다음에 파충류의 비늘, 그 다음에 달걀의 알껍질, 셋 다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수분을 보존하기 위한 얘네의 진화 방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물과 온도와 관련이 있다. 단품은 오늘 할 거고요. 마라톤 선수를 통해서 공기의, 대기의 질이 또 생명체한테 영향 주는 것들 제 피 사진 가지고 했습니다. 뭐 식충식물도 했나요? 네. 얘네는 질소가 부족한,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가 부족한 환경에서 진화하다 보니 이제 동물을 통해서 질소를 얻는 방식을 채택한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요거 질문 하나 하시는 친구들이 있던데, 이거 생산자인가요? 소비자인가요? 물어보더라고. 소비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얘도. 네. 우리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주된 역할이 얘는 그래도 생산자에 들어갑니다. 광합성이 주된 역할이고 질소만 조금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역할은 생산자가 맞습니다. 얘네도. 두더지 토대로 얘기했고, 얘네도 조금 언급했나요? 네. 지렁이가 땅을 파서 공기층을 만들고 수분이 들어갈 공간을 만드는 거, 두더지가 땅을 파서 밀도를 낮추는 거, 토끼가 응가를 써서 비료 역할을 하는 거, 세균이 이제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위치에서 걔네가 만드는 물질들이 토양의 질에 영향을 주는 거. 얘네는 앞에 했던 거랑 싹 다른 점이 뭐였어요? 생물이 그 전에는 환경이 생명체한테 영향을 줬다 그러면, 얘네는 전부 다 생명체가 환경한테 영향 준 예시라서 조금 다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단풍 얘기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갈 겁니다.
녹화를 아직 하진 않았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그래 보자. 이거 여기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단풍이랑 낙엽 구분할 수 있어요? 단풍이랑 낙엽이 다르다는 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 그림 중에 하나는 단풍이고 하나는 낙엽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어디가 단풍 같아요? 왼쪽이 단풍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단풍은 잎의 색깔이 바뀌는 현상입니다. 낙엽은 잎이 낙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물어봤고 물어보는 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준비할 때 당시에는 여러분이랑 교육과정이 아예 달랐으면 선생님 7차입니다. 7차 교육과정이고요. 요거 다음이 2007 개정이고요. 요거 다음이 2009 개정이고요. 요거 다음이 2015고 여러분은 2022야. 많이 다르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역량을 강조했고 선생님 때는 교과 지식을 강조할 때입니다. 그래서 애들 머리에 다 때려 박으면 애들이 똑똑해지고 머릿속에서 연결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때 하고 있는 건 선생님이 아마도 중학교 1, 2, 3학년 때 거의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양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당시에 누구나 고1, 2 때는 서울대를 한번 꿈꿔볼 수 있잖아요. 저도 높은 성적으로 고등학교 입학했기 때문에 서울대를 꿈꿨고 어릴 때부터 서울대 면접 준비를 했다고. 그래서 당시에 서울대학교 면접 질문 중에 하나였어. 낙엽이랑 단풍을 이제 국어적으로 분석해봐라. 두 번째가 낙엽이랑 단풍이 왜 생기는지 생물학적 관점에서 설명해봐라. 세 번째부터 괴랄했습니다. 비가 떨어질 건데 뭐 정란운이 만들어질 환경을 뭐 분석하고 지금 뭐 은결핵이 뭐가 있는데 이때 어느 정도 물방울이 형성될 것이며 그 표면적에 따라 떨어지는 그 뭐 저항을 해서 뭐 최대 속도를 구해라 빗물방울을. 그리고 그 빗물 얘가 맞았을 때 낙엽이 떨어지려면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한가. 뭐 뒤에 문제는 괴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형태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비커에 물을 담아서 뭐 기울였는데 뭐 소금물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그런 걸 막 생각했고 2단계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었어. 당시에 저도요. 그래서 단풍과 낙엽에 대한 얘기가 있고 서울대 한번 가보자. 낙엽이 왜 생깁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을 달아야 되잖아요. 당시에 제가 달았던 거는 좀 인문학적으로 달았다가 선생님한테 약간 혼났어. 봐봐. 절지동물은 주된기관이 뭐야? 머리, 가슴, 배. 식물은 주된기관이 뭐야? 몸. 잎, 줄기, 뿌리. 좀 인문학적으로 적어가지고 과학생한테 혼났는데 절지동물이 머리, 가슴, 배가 있듯이 식물은 잎, 줄기, 뿌리가 있다. 그러나 낙엽은 이 잎을 날리는 것이다. 잎은 영양기관이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절지동물에서는 배를 날린 것 같다. 이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식물이 왜 이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탐구하겠다.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쩍쩍쩍쩍 적었었는데 결론은 이게 답이 있는 문제긴 합니다. 낙엽 왜 했을까? 한번 생각해봐봐. 1년 365일 중에 봄, 여름, 가을 동안 에너지를 마구마구 모아서 겨우겨우 만들어낸 영양기관이야. 광합성도 해야 되고 숨도 쉬는 호흡기관이기도 합니다. 얘를 언제 다 떨궈내? 겨울 되기를 싹 떨궈내. 아까 말했듯이 절지동물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팔다리 다 자르는 느낌이야. 왜 그런지까지 할까? 뭔가 열이랑 관련. 맞아. 온도랑도 관련 있고 수분이랑도 관련 있고 여러 개의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고요. 이걸 안 하면 죽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잎에 뭐가 있어? 기공이라고 하는 공기 구멍이 있어요. 얘는 식물한테 호흡기관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이 기공이 열리거나 닫혀있던 구멍이 어쨌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뭐가 날라가? 수분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잎이 어쨌든 달려있으면 수분은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체온에도 영향을 받고 자 겨울에는 몇 도 이하로 내려가? 0.
물론 경남 지방은 영하 5도 이하도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도 군 생활하다가 전역하고 다시 경남으로 돌아왔을 때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경남으로 돌아왔을 때 안 추웠어. 반팔에 바람막이 입고 막 그래 지냈는데 지금 추위를 많이 타게 다시 변했습니다. 어쨌든 0도 이하로 떨어지면 기온이 떨어지고 나중에 많이 떨어지면 무슨 일까지 생기냐면 지표의 온도도 어떻게 돼? 떨어져. 영하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해. 그러면 문제는 여기 있던 지하수라든지 지표에 흡수돼 있던 물도 어떻게 될까? 얼음이 돼. 식물은 어디로 양분을 얻습니까? 뿌리. 뿌리로 얻는데 물이랑 같이 빨아들여. 근데 겨울에 물이 얼어버리면 빨아들일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가을 이전에 최대한 많은 물을 흡수하고 저장한 다음에 잎을 다 버려. 다 버리면 물이 더 이상 안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겨울을 납니다. 불쌍하죠. 그리고 농도도 최대로 높여. 얘가 몸의 농도를 높이면 어떤 장점이 생겨? 단단해져요. 단단해지는 것도 있지. 우리 오는 점 내림 배웠죠. 설이 맞은 홍시처럼 잘 얼지도 않게 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을 담겨놓고 양분을 담겨놓고 그대로 증발 안 되게 유지합니다. 이걸 안 하고 잎을 달아주면 얘도 갈증을 느끼고요. 나중에는 죽어. 수분 부족으로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낙엽 어떻게 낙엽 말라 죽는지 압니까? 라고 하면 낙엽을 하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그거 우리가 침묵시킨다고 하는데 날리고 실험해 보면요 말라 죽어요. 그래서 겨울을 버틸 수 있는 방법이다. 단풍 잎이 초록색인 이유 말해줬었지. 이거 왜 초록색이래? 보호색. 연목체. 오 세트했을까? 원래 헷갈렸어. 얘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초록색을 많이 반사하니까. 그 왜 반사하냐 하면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잎에 많기 때문에. 색깔 잘 안 보이네.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많기 때문이야. 얘가 초록색을 띠는 건데 사실은 식물은 바보가 아니라서 초록색도 광합성 하는데 써. 근데 그 초록색도 흡수할 수 있는 애들이 있어. 이건 안 적어도 된다.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색소가 있고요. 크산토필 또는 잔토필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3 때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카로티노이드는 빨강색 색소고요. 크산토필은 주로 노란색 색소입니다. 단풍 색깔 다양하잖아. 노란색 단풍 아는 거 있어? 네. 은행이 대표적으로 노란색이고 빨강색은 많죠. 단풍나무들 다 빨강색으로 됩니다. 식물이 바보가 아니어서요. RGB 다 흡수해. 근데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색소가 다 있는데 뭐가 비율이 월등하게 높을까? 연록수. 얘가 훨씬 많아서 그래. 근데 이 색소를 가을 되면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엽록소를 죽여버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이제 무슨 색깔이 보여? 얘나 얘가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도 있다. 지금 당장 잎 따가지고 색소 분리해서 보시면 이 색깔 다 나와요. 근데 이 색깔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여. 그럼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엽록소의 특징이 있어. 제가 임의로 수치를 적는 겁니다. 과학적 사실이랑 다를 수도 있고 단위도 안 적을 거다. 엽록소는 장점이 100부터 만까지 광합성을 할 수 있어. 광합성 레벨이. 근데 카로티노이드나 크산토필 같은 이런 부색소들은 얘도 마찬가지로 100부터 할 수 있는데 최대 광합성률이 1000까지밖에 안 나와. 이 말은 빛이 겁나 세면 엽록소는 어디까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씩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훨씬 유리해. 근데 빛이 약해지면 쟤나 얘나 별 차이가 없어. 문제는 UGB의 차이가 있습니다. 엽록소는요 UGB가 한 900 들어.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900 든다. 근데 빛이 900 광합성 하는 것보다 더 적게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엽록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망해요. 독이야. 그래서 빛이 약해지는 어떤 시기, 또 추워져서 효소가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시기가 되면 얘를 녹여야 식물이 살 수 있다. 근데 얘를 녹였음에도 얘는 UGB가 100밖에 안 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큰 손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춥거나 빛이 약해지면 이제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떨어뜨려요. 식물 잎의 원래 색깔이 뭡니까? 라고 하면 색소 다 빼면 무슨 색깔 나오냐면 갈색 나와. 그래서 단풍 떨어진 잎 보면 색깔 어떻게 돼? 갈색. 갈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원래는 이 색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줄기랑 색깔 거의 비슷합니다. 색 다 빼면. 그래서 단풍과 낙엽
원리는 제가 설명했지만 이거는 수능용이고요. 내신용으로는 이게 어떤 거랑 관련이 있어? 수분이랑 온도랑 빛의 영향을 받은 환경의 영향이 생물한테 영향 주는 내시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때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쉽게 낸다 해놓고 지금까지는 쉽죠? 또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저는 일단은 옛날 기준으로 수준을 높여서 수업을 할 거고요. 어렵게 공부했는데 쉽게 나오면 그건 괜찮잖아. 그죠? 근데 대충 가르쳤는데 어렵게 나오면 그때부터 일이 커지니까 내용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끊어줄래? 5분간 휴식하고 네.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